보험금 전문가 올바른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 들면 실당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네. 근데 이제 아주 큰 사고는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에서 배탈이 나서 치료를 받았어. 통원 네. 치료를 했어. 이럴 때 일반적으로 뭐 좀 어떻게 이 손해액을 좀 산정할 수 있는지 일반 소비자분들이 약간 감이라도 잡을 수 있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배상 책임에 제가 이제 업무 처리상 터득하고 있는 기본 개념은 모든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죠. 민법상의 그 불법행위 책임이든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든 기본 손해배상의 천재 책임은 첫째, 그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해 행위,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말씀하신 지금 손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로 봤을 때 만약에 먹고 탈이 났다? 그럼 첫 번째 음식 먹고 탈이 났다는 게 먼저 손해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손해는 그거겠죠. 그러니까 해당 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간혹 그러신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지만 남자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또 남성다움을 보이겠다고 참고 뭐 약 먹고 참거나 막 버팁니다 그냥. 네. 그냥 내보내면 되지 뭐. 실제로도 그렇긴 합니다. 그게 병원에 가도 실제로 그거 자체를 진료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그 사이 동안 그 균이 몸에서 배출될 동안 관리하는 증상만 잡아주는 뭐 구토가 쏠리거나 속이 미식거리면 그걸 잡아주거나 설사가 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지사제 투여한다거나 이런 것만 하는데 어찌됐건 세균성 장염이나 식중독 같은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고 이 음식점에 이런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법률 용어로 입증 책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럼 가게에서 우리 음식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반증을 못하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의심되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났는데 그게 내가 어제 먹은 아니면 오늘 아침에 먹은 그 식당의 음식 때문이라고 추정이 된다면 병원에 가서 우선 증상에 대한 손해를 확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바로 식당에 그 상황을 통보를 해주고 아마도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 입증은 될 겁니다. 영수증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시간대를 알려줘서 CCTV로 확인하게 한다든가. 이론적으로는 음식물을 수거해가지고 여기서 균이 나왔고 이 사람 몸에서 균이 나왔냐를 대조해보는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단 식중독, 언론에 나올 정도의 한 30명, 50명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 병원에서나 어디서나 이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제가 예전에 실무할 때의 경험은 제 블로그에도 적어놨지만 이 사람이 과연 여기서 먹었는지 그리고 증상이 최초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언제쯤 되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 앞뒤에 맞게 병원을 가서 확인한 건 맞는지. 왜냐면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가 있거든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일 전에 횟집 가서 회를 먹었는데 그때 맛이 이상했다. 근데 3일 후에 내가 갑자기 배탈이 났다. 이건 사실은 인과관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은 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 난 그것만 먹고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고 음식물은 통상적으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2~3시간, 4시간, 길면 6시간, 7시간 내에 다 장으로까지 소화가 끝나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은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또 피해자분들은 본인이 의심되는 음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미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이상한 거였으면 먹지 않았겠죠. 근데 분명히 먹을 땐 큰 이상을 못 느꼈는데 이상이 나왔을 땐 그 다음에 어떤 음식 때문이니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보험회사는 그런 기본적인 인과관계나 요인이 확인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고요. 다만 음식물 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여직 봤을 때 가장 크게 상해를 입었던 경우는 마비 증상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왜냐하면 보고 음식을 먹었는데 독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근데 일반적인 상한 음식 또는 세균에 감염되는 음식을 먹으면 세균성 장염 이런 거 나오는데요. 여성분들이나 고령의 노인분들 아니면 아이들 아니면 입원하는 경우 별로 없고요. 그게 몸에서 배출되고 나면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보통 이제 보험사에서는 위자료가 한 진단 1~2주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위자료가 뭐 한 3~40에서 정말 많이 줘야 법원 가도 아마 인당 100만 원 정도 주는 위자료. 그 다음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휴업손해. 치료비는 말 그대로 그 검사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인데 사실 치료비는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약값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을 잡는 거고 뭐 MRI나 CT 같은 이런 초음파나 이런 검사들이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 그 본인이 얘기하는 걸로 문진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증상 나오는 걸로 대부분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음식물 사고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 손해 내용을 확인하고 음식점 중에 빨리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험회사랑 업무 처리를 할 때 분쟁이 덜하고 또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을 때도 좀 더 설득력 있게 본인이 입은 피해나 내용을 주장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사정사를 무료로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을 누르셔서 확인해 보세요.